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내친김에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나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눌렀다가 내일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수가 어디 있었는데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뭘 건들면은 뭐가 잘 사라지는데 뭘 좀 건드렸더만은 또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그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니케이 지수하고 동경 지수가 이 전고점, 우리로 따지면 요거죠. 요 전고점을 뚫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가건 지수도 장중에는 안 보여주죠. 장 끝나고 보니까 요 고점을 뚫고 올랐더라고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쪽도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것 같고, 유럽 쪽도 고점을 뚫은 나라도 있고 안 뚫은 나라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대체적으로 이 고점을 뚫는 시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업종이 조금 약합니다. 코스피가. 그럼 코스피 200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200도 아직 조금 약하죠. 그러면 선물을 보면은 선물 선물 선물을 보게 되면은 이건 60분 봉이고, 선물 1봉을 보면은 선물도 아직 좀 멀었지요. 선물의 베이시스가 0.75 콘텐츠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갔었죠. 그래서 나는 하방으로 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이 만기일 날 나는 역시나 잘 못 맞추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고, 오늘 내가 이번 상승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오늘도 보니까 1270억을 샀네요. 어제도 조금 사고 그제도 좀 사고 뭐 계속 사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상방인 것 같아. 조정다운 조정을 안 주고 바로 갈 수도 있으려나? 뭐 지금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조정을 주고 간다고 봤는데, 오늘 눌러가지고 5일선 밑 정도에서 지지를 하고 하면은 내가 오늘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콜 쪽으로. 요 뚫는 시도를 하는 거를 볼 때까지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결국 실패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나왔고, 주식 쪽은 뭐 오늘도 뭐 0.5% 정도 벌었으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한 1.5%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미리 또 날려버렸죠. 미리 자르다 보니까 많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이 날리는데, 나는 0.3%만 벌면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도중에 그 수익이 난 사람들은 뭐 적당히 추세가 꺾일 때 정리를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상한가 친 종목들을 뭐 잠시 한번 봅시다. 상한가를 무슨 네인 뭐 모르는 종목인데, 이렇게 상한가를 이렇게 쳤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나 주식을 잘 모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이고 오락이네요. 뭐 회사는 뭐 PBR이 3.36이고 퍼가 51이고 로우가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자본금 31억에 뭐 500원짜리가 매출액 410억에 1800억, 이러면은 뭐 옛날 그 코스피 5천원짜리로 보면 이게 37만원인데 왜 이렇게 비싼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NZ도 상가치인데 이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끼고, 뭐 대보 마그네틱 뭐 이것도 상한가 같네요. 이것도 보니까 코스닥 기계 장비인데 39억 매출액에 39억 자본금에 매출액이 420억, 단기 순이익 50억. 그러면은 대략 잡아서 500원짜리가 그냥 5천원 되면 잘 됐다 싶은데, 이거 뭐 7만 원씩 되니까 이런 건 나 이해를 못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코스닥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솔직히. 드래곤 플라이는 아침부터 이 상한가가 있었지요. 아침부터 상한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뭐 눈에 익은 종목들이 몇 개 들어왔고, 가르키님에게 말씀드렸던 그 저평가 종목 중에서 대형 포장이 있었죠. 여기 또 날라가네요. 그 뭡니까, 그 종목 중에서 여기 노네 이제. 자, 해외 정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니케이가 이 전고점을 뚫었지요. 그리고 동경지수도 전고점을 뚫고 올랐지요. 여기 그 대만 가건지수도 요 전고점을 뚫고 올랐습니다. 상위하고 항생은 조금 약한데, 조금 약하지요. 여기 딱 걸려가지고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하고 있는 중이고, 다우도 전고점을 뚫었고, 나스닥은 못 뚫었고, S&P 500도 종가 대비는 뭐 뚫었는데, 뭐 오늘 밤에 뚫겠지요. 뭐 지금 미니 500, 미니 나스닥하고 S&P 500, S&P 500이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어쩌면 뚫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유로 스톡스도 뚫었고, 뭐 프랑스 뚫었고, 독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다 뚫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뚫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다못해 상방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랠리가 좀 있은 다음에 밑으로 쳐박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진 종목이 올라가고 또 추세가 제대로 나오면은 추세를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적당한 추세에서 절대 저평가 속에 안 들어있네요. 나는 절대 저평가 안에 대형 포장이 들어있는 줄 알았더만은, 박사님이 꼽은 절대 저평가 FNF 홀딩스는 내가 넣은 거고 이건 아니고, 대한제분 절대 저평가 종목인데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영업무역, 삼양통상, 이것도 뭔가 한번 위로 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삼양통상 거래가 거의 안 되죠. 370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거래가 370주 되고 이러면 뭐 사모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언제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바닥권이죠. 대원산업은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바닥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절대 저평가 종목들은 뭐 들고 있는 게 좋고, 나는 관심 종목, 누가 대한전선을 얘기해 가지고 관심 종목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조금 분할 매수를 해볼까 어쩔까 생각 중인데 할 돈이 없습니다. 내가 관찰 종목 넣어놨는데 뭐 슈린 로봇을 하도 누가 얘기를 하길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래서 뭐 어찌 되는가 싶어서 내가 오늘 뭐 2주인가 20주인가 뭐 얼마 들어갔습니다. 조금 들어가 봤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는가 보려고. 그래가 조금 한 1% 오르면은 팔려 그랬는데 1%가 안 올라서 못 팔았습니다. 뭐 0. 몇 프로 수익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 관심 종목이 지금 휴먼 로봇하고 대한전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PHA, 폴라리스 우노, 솔루스 첨단 소재인가 뭐 이런 거, 에이텍티엔, 이것도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이 코스닥 종목이고 회사가 뭐 대략 매출액 대비 시총이 적고 수익도 나고 이러니까 그나마 코스닥 종목 중에는 상당히 좋은 축에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뭐
업종 퍼와 비슷하고 PBR은 좀 낮고 뭐 배당도 그나마 조금은 주네요. 코스닥 종목인데 진매트릭스 한번 폭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요즘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빈침 단 거 있죠. 위쪽으로 빈침을 길게 다른 것들이 한 번씩 가더라고요. 이 빈침의 고점을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이것도 빈침 달고 이 고점을 넘어섰지요. 그래서 이렇게 빈침 단 것들을 밑에서 샀다가 요 정도에서 걸어 놓으면은 뭐 10개 중에 한 대여섯 개 이상은 이거를 넘어서더라고요. 두 달 안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요런 밑에서 사면은 이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다. 이게 대략 한 20,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내가 쭉 찾아서 봤었습니다. 봤더니 그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는 그런 게 있구나. 여기도 보다시피 이렇게 빈침 달고 나서 쭉쭉쭉 올라갔지요. 그래 빈침 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 정도는 최소한 수익 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요즘 시장 얘기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 오성첨단 소재는 거래가 안 되다가 뭐 이래 거래가 됐길래 조금 들어갔는데 뭐 물려 있습니다. 이 정도가 뭐 바닥권에서 반등 나왔다가 이 빈침을 달길래 이 빈침 달고 내렸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내려버리더라고요. A루트는 내가 오래전부터 요 위에서 내려올 때 사서니까 한 1년 정도 됐겠죠. 이 피멍이던 주식이고 많이 들고 있었는데 다 날라가고 지금 몇 주 남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콤텍 시스템 뭐 이것도 내가 오늘 뭐 본전이 넘었길래 내가 처음에 695원에 걸어놨다가 더 위에서 팔자 싶어 가지고 일단 취소했습니다. 0.몇 프로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뭐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거 내가 다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내추럴 엔더텍 이거는 조금 가지 않을까 위로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은 눌림을 많이 주고 있네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릅니다. 자본금 159억에 매출액이 147억에 시총이 1100억에 퍼 마이너스 단기 순익 마이너스 뭐 엉망진창인 회사네요. 뭐 근데 왜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지는 뭐 알 수가 없네요. 내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자, 이렇게 관심 종목들이 있는데 뭐 다 좋은 건 아니고 뭐 그렇다는 얘기고 매매에 시내 가지고 추천한 거 전에 봤는데 이 뭐 엉망진창이더라고 이 종목들도. 저 앞에서 전부 다 물리 가지고 내가 뭐 듣고 개박살 났는데 이 어린 아들은 뭐 그 어린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그래도 뭐 30대인 것 같은데 뭐 젊으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 나이에 비해서 젊으니까 뭐 애라 그랬는데 뭐 나름대로 뭐 잘 보니까 뭐 하겠죠. 어쨌거나 뭐 추천한 종목들이 뭐 별로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추천이 아니고 관심을 가진 종목들이. 그리고 무상증자 종목이 3개가 있는데 노토스를 누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토스가 올라갈 만도 한데 이게 뭐 10,000% 난다고 뭐 큰 소리 치는데 그 여의도 뭐 연구소인가 뭐 하는 유튜브 그 보는 사람도 한 몇십만 명 되던데 한 4, 50만 명 구독자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떠드는 게 뭐 추천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샀는데 그 안에 노토스하고 휴먼 로봇이 들어있더라고요. 휴먼 로봇은 내가 전에부터 조금 관심을 가졌던 건데 회사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뭐 이재용이 이 회사를 갖다가 샀다든가 뭐 지분을 뭐 매집을 했다든가 뭐 뭐라 한 것 같습니다. 나 주식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 세상은 그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우주 시대에서 지금 중요한 게 우주는 공기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는데 에너지원을 구하려면은 결국 태양빛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과 어, 전 우주에 가장 많은 게 수소거든요. 어, 이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공기가 없는 데서 그리고 뭐 또 관련된 게 사람이 공기가 없고 중력이 없는 데서 못 움직이니까 로봇이 대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관련되는 우주 산업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또 예전에 우리 사랑하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미래의 쌀이라고 반도체를 갖다가 만들으라고 대기업 그 총수들 불러가지고 조인트 깠는지 안 깠는지 모르겠지만은 강제로 만들게 했지요. 뭐 현대, 삼성 뭐 여러 군데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그 결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아니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데 나는 욕을 많이 먹을수록 훌륭한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많이 욕을 먹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더 훌륭한 사람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천년 동안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일본의 어떤 양심적인 학자가 얘기한 걸 갖다가 한 10여 년 전에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 500년 모든 임금들보다 뭐 훌륭한 임금들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더 훌륭하다 하고 해놨는데 나도 그거는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초석을 산업화의 초석을 박정희 대통령이 닦아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은 이승만인데 뭐 이승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는데 이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그 원자력에 관한 원자력 공학을 공부해 오게 연구해 오게 유학을 국비로 보내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더라고요. 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그리고 그 인재를 활용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사람은 또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런 토대 위에 그 아주 어려운 시기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새 대통령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욕을 많이 먹지요. 엄청나게 욕 많이 먹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먹을 겁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은 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욕 먹는 거는 미국의 역할도 큽니다. 미국의 역할이 아주 크죠.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게 아주 크지요. 그래서 군에 있을 때까지는 참 멋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뭐 내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도 뭐 그렇게 들었고 뭐 가까이 근무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직접적인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다. 노태우도 뭐 군인으로서는 괜찮았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를 조지기 시작한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는 노태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태우보다는 같은 노시인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 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과거에는 뭐 아주 싫어했는데 노무현을 아주 싫어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소한 노태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훨씬 낫다. 그래도 그 휴전선의 인계철선을 철수시키면서 미군들 대신에 평택에다가 거대하게 지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미군 기지를 지었지요. 그리고 제주도에 해군 기지도 지었지요. 그게 미래에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합니다. 남중국해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키나와의 역할이 클지, 우리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무슨 해군 기지죠. 그 강정마을인가? 내 와이프하고 전에 그 2016년도인가 그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이제 3박 4일인가 모르겠는데 놀러 가가지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제주도를 일주하다가 그 강정마을에 그 데모하는 거를 잠시 봤습니다. 아직도 데모를 하고 있구나 뭐 그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그나마 한 일은 있구나. 나는 군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교든 뭐 하사관이든 부사관이든 관계없이 일반 사병이든 관계없이 다 좋아합니다. 군인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냥 군복 입었다고 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병이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관계없이 군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 부사관의 그 페이가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공무원 페이의 한 40%밖에 안 됐는데 군인들이 지금은 군인들이 일반 공무원 페이의 뭐 우리 옛날에 뭐 90%선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사관 상사로 근무하는 사람들 연봉이 그때 한 10수년 전에 들어보니까 5천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반 공무원보다 군인들의 월급을 최소한 한 배 반은 더 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부사관들 중에 진짜 그 농땡이 부리고 일 안 하고 그 돈만 벌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부사관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군복 입은 사람들의 자부심은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만난 그 부사관들 중에도 그 굉장히 애국심 강한 부사관도 많았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 거의 뭐 목숨 바쳐서 전투에 임했던 훈련에 임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부사관들이 물론 병사들이 더 많지요. 일반 병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근데 기간이 좀 짧긴 해도 훨씬 많지요. 말이 엉뚱한 대로 많이 샜는데 어쨌거나 자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크게 보면은 자 이거는 코스피 200이니까 코스피를 볼 때 크게 보면은 여기서 내려오고 있었지요. 내려오고 있는 게 하나의 달러의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주봉이거든요.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5주선을 갖다가 터치하는 눌림을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게 올라오면은 그 등비 상승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등비 상승. 그러면은 여기서 내린 거의 절반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늘 얘기했지요. 얼만큼 올라갈 수 있다. 최대한 얼마까지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뭐 조정을 받고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메이저 세력들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항상 우리는 봐야 되는 게 돈입니다. 이 메이저 세력의 돈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이거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내가 얘기했을 때부터 계속 사고 있지요. 요 최근에도 파는가 싶더니 그래도 사고 있거든요. 요때 좀 많이 팔았고 이 두 개 판값 친 게 5천억이고 요거까지 합하면 8천억이죠. 이 8천억을 팔았고 그 사이에 산 게 뭐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정도 샀네요. 그래서 한 8천억을 팔고 5천억을 샀으니까 한 3천억을 판 거지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팔면서 올리는 기법을 봤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는지 또 얼만큼 더 살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받아서 기관이 어떻게 할 건지 개인이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봐야 된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내렸거든요. 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물린 사람들이 많고 내 구독 그 조회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개인들이 거의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다.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고수들, 이 고수들 중에서 경비가 많이 나가는 고수들은 죽이고 가는 시장이다. 뭐 이래 생각을 나는 하는데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건지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조정을 보일란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조정은 반등이죠. 반등을 보이고 나서 다시 밑으로 처박을는지 밑으로 처박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아있는 개인들을 죽여야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이 주식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진절머리가 나게 만들어놔야 그래야 위로 갑니다. 그런 방법은 개인이 가진 종목을 소외시키거나 횡보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은 깊이 눌러가지고 아예 박살을 내놓거나 해야 됩니다. 뭐 기간 조정과 주가 조정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 3천이 넘어갈 때 그때 개인들이 다시 달라붙겠죠.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뭐 5천도 가고 만도 갈 건데 그때는 글쎄요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으면 또 올라가다가 또 조정이 있겠죠. 어쨌거나 나는 우리나라가 간다고 봅니다. 간다고 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올라가는 거를 혜택을 봐야 되지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하면서 강남 쪽에 땅값이 100배씩 올라가지고 거 있는 졸부들이 많이 생겼지요. 나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졸부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근데 살아남아 있고 돈을 갖다가 잃지 않아야 그 기회가 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기회가 안 옵니다. 올라가 봐야 결국 본전밖에 안 됩니다. 본전 잘하면 2배 벌고 이래가지고는 인생이 안 바뀌죠. 내가 1억을 넣었는데 100억이 됐다. 이래야 인생이 바뀌죠. 주식에서. 그래서 내려갈 때도 가능하면은 손실을 보지 말고 세력이 들어가 있고 또 미래의 전망이 밝고 부도가 나지 않은 종목을 고르시라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영상을 또 오랜만에 찍었는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거의 매일 0.3% 정도씩은 웬만하면 벌고 있으니까 뭐 그보다 더 벌기도 하고 좀 덜 벌기도 합니다. 뭐 앞전에 한 1, 2주 전에 뭐 한 달치를 벌었으니까 뭐 일주일 안 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면은 그냥 매매 하나 들고 가도 됩니다. 들고 가도 되는데 매매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거 뺄 거거든요. 빼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예전에 그 얘기했던 그 현금도 종목이다.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면 사야 되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는 다시 올라갑니다. 종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린 거는 안 올라갈 수 있어도 시장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내리면은 그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잘 가지고 보고 있다가 그때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정상화되고 올라갈 때 파는 버릇을 들이면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내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오래되신 분이고 상당한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뭐 뻔한 소리지만은 뭐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내일도 시장은 또 열리고 또 내일도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